네,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죠.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의 이권희 멘토 나오셨고요. 그리고 리서치 하름의 고윤기 멘토도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자, 앞서 제가 이제 오늘 시장도 좋고 그중에서 2차 전지가 눈에 좀 띈다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두 분이 오늘 보신 하반기 첫날 거래일의 특징들을 좀 잡아보신다면 어떻게 보이십니까? 먼저 이권희 멘토부터 말씀하실까요? 최근에 이제 저는 이제 주독 섹터를 이제 반도체, 그다음에 네. 2차 전지, 자동차 이렇게 세 개를 이제 두고 이제 포트를 짜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이게 보통은 이제 한 섹터나 두 섹터가 올라가면 나머지 좀 쉬거나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사실은 뭐 거의 세 개 섹터가 같이 이제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2,600을 다시 탈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코스닥도 지금 뭐 이제 뭐 2%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또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코스닥도 좀 매수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보면 지금 전기차, 2차 전지 관련된 쪽은 뭐 그동안 조금 안 좋은 얘기들, 그다음에 테슬라가 급등한 이후에 좀 조정을 좀 강하게 받았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좀 모멘텀이 좀 약화되고, 양극재 그러니까 판매 단가가 한 30% 이상 빠질 것 같다라는 그런 전망,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주춤했었다가 다시 이제 테슬라가 인도 대수량이 늘어나고 있고 차량이 잘 판매되고 있다. 그다음에 향후에 이제 지금 전기차에 대한 뷰가 다시 한번 또 이제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올리는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에코프로가 가장 이제 대표적인 종목일 텐데, 전고점을 이제 고점을 뚫고 박스권 상단을 뚫고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뚫고 나갔기 때문에 신고가를 지금 내고 있죠. 그래서 관련 종목들도 같이 한번 힘을 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옆으로 이제 기간 조정이 나오지 않겠냐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좀 빨리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여전히 이제 하반기 이제 미국의 여러 가지 PC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말에 잘 나왔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금리 인상이 두 번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이런 것들도 여전히 반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도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이제 너무 지금 뭐 바닥에 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2분기 삼성전자 가이던스 자체도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물론 7일 날 이제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면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코멘트들이 나오겠지만, 네. 지금 현재로서는 반도체 바닥론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쪽은 없고요. 그다음에 HBM이라든지 뭐 삼성전자나 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HBM 5세대 관련돼서 지금 이미 개발을 완료하고 양산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고, 뭐 이미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테스트를 받고 있죠. 또 AMD도 엔비디아를 추격하기 위해서 지금 공격적인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둘 다 나쁠 게 없는 그런 상황이고, 관련해서 이제 HBM 공정 이런 것들 안에 들어가는 AI 반도체 칩의 확대에 따른 HBM의 확대, 이런 부분들에서 그 안에 공정에 들어가는 모든 지금 장비주, 소재주들이 지금 거의 뭐 신고가를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분위기는 좀 좋은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다, 반도체가. 자동차도 역시 2분기 피크아웃 논란에서 조금 벗어나서 하반기에는 새로운 성장 모멘텀, 그다음에 이익의 개선,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같이 반영되면서 오늘 시장이 좀 뜨겁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반기에 반도체가 좀 돌아서고 강세일 거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었죠. 메모리 시장도 좀 나아지고 있고, 뭐 계속해서 생성형 AI 이쪽은 관심이 높고요. 근데 2차 전지는 이제 물음표를 조금 보이시는 분들이 있었단 말이죠. 빠지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치고 나가지는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들 말씀하셨는데, 오늘 시장에서 그냥 2차 전지가 치고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 이 세 개가 다 가면 시장 전체적으로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거죠. 고윤기 멘토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시장 자체는 뭐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급락이나 하락이 나올 때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같은 논조가 일단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유동성이 많이 풀렸었던 비정상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유동성 회수를 위한 작년 한 해만 미국의 400bp 정도 기준금리 인상이 일어났습니다. 역대급으로 금리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유례없는 금리 인상에 따른 비정상화. 그렇지만 이러한 비정상화가 조금씩 정상화가 되어 과정이 바로 올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가 동결이 됐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7월과 9월 달에는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예고를 하고 있지만, 지난 주말 사이에 나왔던 PC 물가 지표 또한 시장 예상치에 부합되는 실적이 나오면서 오히려 경기 지표 자체가 조금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미국의 성장세 또한 1분기 GDP가 2%를 기록을 하면서 성장세 또한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시장이 이제 비정상에서 정상화가 되어가는 그런 국면이고, 네. 3단계 레벨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지금 서서히 갖춰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일단 올해 초 같은 경우 이렇게 좀 뜨거운 장을 예상한 적은 없었는데 일단 12개월 선행 EPS 자체도 지금 어느 정도 12% 정도 올 초 대비해서 지금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역 수지 자체도 어느 정도 지금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나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점점 더 개선에 대한 그리고 호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바뀌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증시로 놓고 본다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증시는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기 때문에 전기전자라든지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으로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대고요. 반도체에 대해서는 뭐 저점이다 그리고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이견은 있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저점은 형성됐다라는 그런 컨센서스에서는 아마 이견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지금 경기에 대한 어떤 지표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그런 국면이고 지수가 올라간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반도체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물론 실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아직 바닥은 확인은 안 됐지만 서서히 저점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반도체의 접근은 유효하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 무역 수지 지표만 놓고 보더라도 실적적으로 수출 성장이 되고 있는 부분은 자동차와 그리고 기계 장비 업종이기 때문에 실적과 맞물려서는 뭐 지속적인 관심세는 유효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우려가 되는 부분은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오히려 테슬라의 인도량이 증가했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뭐 LG에너지솔루션이나 LNF와 같은 이런 직접적인 수혜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에코프로와 같은 약간은 조금 간접적인 수혜를 보는 종목이 움직였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약간 수급적인 요인도 약간은 좀 배제할 수 없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일단은 긍정적으로 해석은 되지만 일부 업종과 그리고 종목으로의 약간 쏠림 현상에 대해서는 약간은 조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직은 어느 정도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이런 불확실성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어떤 관계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일단은 염두를 해 두시고 주식 투자에 임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시장의 불안 요소도 조금은 감안을 하자라는 말씀이고요. 이제 쏠림 현상에 대해서도 좀 주의를 하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쨌든 수출 데이터가 좀 나왔죠. 수출 데이터를 각 품목별로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수출이 이제 흑자로 이번에 전환을 했고요. 오랜만에. 2차 전지와 관련돼서는 양극재는 사실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워낙 많이 팔렸기 때문에 다다리로 이렇게 보면. 근데 2차 전지 그 외에 다른 품목들은 다시 이렇게 좀 반등하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 또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오늘 좀 특징적인 건 2차 전지주들의 강세, 특히 에코프로 상단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 이런 것들이 좀 오늘의 특징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반도체주들도 저희가 좀 얘기를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반기에 계속 반도체주 좋다고 했고 장비주들은 이제 너무 선반영해서 좀 많이 올랐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반도체 업종 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건희 멘토부터 하실까요? 예. 일단 뭐 반도체 관련돼서 지금 아까도 좀 코멘트 말씀드렸지만 네네. 주로 이제 그 AI 반도체 칩과 연관되어 있는 HBM 공정 안에 들어가는 뭐 TSV 공정이라든지 그 안에서 이제 후공정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워졌고요. 관련 종목들이 지금 다 올라가고 있죠. 뭐 제우스라든지 뭐 그다음에 한미반도체, 뭐 프로텍 이런 종목들 오늘 막 불을 뿜고 있는데 사실은 PSK 홀딩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 여전히 지금 기대감은 좀 많은데 물론 이제 고평가인가 아닌가 물론 주가를 보면 신고가를 내고 있기 때문에 고평가라고 느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고 이런 부분에서 조정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조정은 나올 수 있지만 추세는 좀 당분간 이어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이제 장비에 대한 본격적인 수주라든지 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에서 투자를 더 늘리겠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아직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나올 수 있고 지금 하이닉스도 보면 HBM 관련돼서 지금 설비 투자를 2배로 더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삼성전자도 매출 비중을 한 10%대 중반까지 이상까지 높이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공격적으로 지금 투자를 예고했기 때문에 네. 관련 종목들이 더 불을 뿜는 거는 어쩔 수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수주가 나오면 그때가 단기적인 뭐 종목별로 약간 단기 고점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조금 더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여전히 지금 상황에서는 굳이 너무 고평가 논란에 휩싸여 있을 필요는 없다. 거기 너무 이제 위험 리스크 요인만 너무 안고 생각하시고 해서 투자를 하면
사실은 지금 뭐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상황이고 갖고 계신 것도 사실은 불안할 수밖에 없을 텐데 조금 더 추세는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 신호는 아마 엔비디아가 꺾여야지 신호가 아마 멈추지 않겠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주도 아직은 좀 남아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시장 상승폭이 좀 커집니다. 코스피는 2,601까지 지금 올랐고요. 코스닥 종합지수도 885선입니다. 코스닥 150만 놓고 보면 오늘 상승세가 거의 3%예요. 2.8%까지 지금 상승세가 코스닥 150만 놓고 보면요 그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고윤기 멘토께서는 반도체 관련돼서 뭐 물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대한 의견들 많은데 장비주는 약간 고점이다라는 논란이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일단 뭐 선제적으로 주가라는 게 좀 선방향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일단은 고를 한번 외치고 싶은 상황이고요. 일단 현재 반도체 업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AI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AI가 과연 이제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어떤 파급 효과를 낼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라고 한다면은 아마 아무도 쉽게 얘기를 할 수 없는, 즉 아무도 알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AI로 인해서 엄청난 어떤 산업적인 파급 효과가 나올지 혹은 단기간에 끝날지에 대해서 아무도 없는 그런 구간대이기 때문에 과연 반도체 장비주라든지 일부 종목들의 과연 과열을 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긍정적인 부분은 어찌됐든 간에 이제 HBM과 관련해서는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가 거의 점유율 1위와 2위를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삼성전자마저도 이제 TSV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인 투자를 하겠다. 캐파 자체를 2배 가까이 확충하겠다라고 공언을 한 만큼 향후 투자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여전히 농후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엔비디아라든지 일부 반도체 그런 어떤 종목들의 그 실적을 놓고 본다면 아직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향후에 조금은 개선될 것이다. 그리고 재고 감소 또한 이제 하반기부터는 현저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는 것만큼 AI가 이제 앞으로 펼쳐질 그런 세계에 대해서의 어떤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삼성전자가 7일 날 이제 잠정 실적을 얼마나 발표를 하고 그리고 반도체 사업 부분에서 손실폭을 얼마나 줄일지가 일단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거기서 이에 맞춰서 또 어떠한 코멘트가 나올지에 대해서도 한번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지표 자체가 서서히 턴 어라운드하는 그런 구간대이기 때문에 네네. 일단은 고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장비주 뭐 고점에 대한 얘기가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좀 위에가 상방이 남아 있다라고 두 분 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투자에 좀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오늘 카카오하고 네이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랜만에 두 회사 모두 오늘 시장이 좋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요. 앞서 이제 저희가 반도체 얘기하면서 AI 관련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본격적으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성형 AI와 관련된 서비스를 하반기에 내놓겠다라고 하면서 시장의 기대가 조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건희 멘토께서는 이 네이버, 카카오 두 회사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뭐 카카오랑 네이버가 지금 같이 묶여 있죠. 사실은 뭐 업종 네네. 비슷하다 보니까 묶여 있는데 사실 몇 번 자주 말씀드렸는데 두 회사의 성장 모델은 조금 다르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런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뭐 동반 하락했다, 동반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차별화될 수 있겠지만 두 회사 다 지금 지향점은 하반기에 결국에 AI 관련된 사업을 어떻게 해낼 것이냐라는 게 이제 투자자의 관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네이버에서 보면 그 AI 관련된 전문가들, 뭐 석박사들 이렇게 엄청난 인원들을 끌어당기고 있다라는 부분들 제가 지금 주변을 통해서 많이 듣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심인 회사가 네이버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국내 AI 관련된 사업들 이게 확장성은 아마 네이버를 중심으로 해서 좀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카카오는 이제 네이버가 하지 못하는 이제 여러 이제 B2C 관련된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시키면서 아마 조금 더 라이트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가 측면에서는 뭐 워낙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자리고 충분히 중장기 관점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게 항상 모멘텀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수급의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붙어줘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게 빠른 반등보다는 큰 라운드형 바닥을 만들면서 올라오는 모습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 하반기에 출시된 AI가 반응이 시장에서 좋다라고 하면 그리고 또 네이버 같은 경우는 B2B 관련된 사업들을 조금 더 확대되는 부분들이 실적에 꽂힌다라고 하면 사실은 뭐 네이버가 조금 더 빨리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다음에 카카오는 사실 모멘텀이 좀 잘 형성되면 생각보다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두 회사 다 이제 올라가는 형태는 좀 다르겠지만 하반기에는 좀 좋아지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떤 재료가 나오느냐의 문제도 하반기에 좀 있긴 한데 둘 다 좀 라운드형 형태로 천천히 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점검을 좀 해주셨습니다. 네이버 이제 생성형 AI 쪽 개발에 참여하거나 이미 테스트나 뭐 이런 데 참여하신 분들의 반응이 좀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소비자들이 어떤 반응을 이끌어 줄까가 문제긴 한데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높아지는 거는 아마도 거기에 이미 테스터로 참여한 사람들의 반응 때문인 것 같긴 합니다. 고윤기 멘토께서는 이 두 회사에 대한 하반기 투자 의견을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일단은 상대적으로 뭐 반도체라든지 다른 업종군 대비해서는 저는 투자 매력도는 좀 낮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 네. 그나마 이제 투자 매력도 찾자면 가격적인 매력도가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우리가 알고 있던 카카오와 네이버와 현재 카카오와 이제 네이버의 차이점을 놓고 본다면 과거의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경우 어떤 빅테크, 어떤 신성장과 관련된 어떤 대표적인 고성장주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AI를 언급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광고라든지 그리고 커머스 사업에 대한 어떤 실적적인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와 네이버의 어떤 접근 방법이 기존과는 좀 달라진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지금 금일 같은 경우도 반등이 나온 이유가 어떤 가격적인 매력도 그리고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다시금 시장에 훈풍을 나타나면서 어느 정도 가격적인 매력도가 발생함에 따라서 매수가 올라올 뿐이지 향후에 어떤 AI와 관련된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으로 놓고 보기에는 조금 추세적인 상승을 이끌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든 간에 지금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도 좋지 않을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 하반기에도 일단 AI를 통해서 어느 정도 성장 모멘텀을 어느 정도 이제 주장은 하겠으나 어느 정도 이 AI의 이제 그 성장 모멘텀으로 가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투자도 어쨌든 계속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실적적인 측면에서의 모멘텀은 덜하다, 상대적으로 덜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AI 관련해서 놓고 본다면 반도체 칩이라든지 기타 다른 업종군에서의 어떤 매력도가 조금 더 높기 때문에 네네. 단순히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어떤 네이버와 카카오의 어떤 그 신성장과 관련된 혹은 고성장과 관련된 이런 투자 포인트로 접근하시기는 조금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대적인 매력도에서 두 회사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라는 말씀이세요. 두 분의 의견이 약간 갈리긴 했는데 어쨌든 하반기에 이 두 플랫폼 업체에 대한 기대감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이 가져오신 오늘의 유망주 확인하는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고윤기 멘토 오늘 유망주로 뽑아오신 종목 보겠습니다. 코롱인더를 가져오셨어요. 아라미드 수출 호조세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라미드가 고무 소재 뭐 이런 거 아닌가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고윤기 멘토께서는 파크 시스템스 반도체 경기 회복의 수혜주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투자 포인트들 각각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롱인더부터 얘기하시죠. 네, 코오롱인더 오랜만에 들으셨을 텐데 최근에 한번 그 6월 22일 날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올라오면서 이제 터지면서 주가 급등을 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 이후로 계속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받았는데 다시 한번 이제 관심을 받았다 시장에서 이런 부분들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 지금 너무 IT라든지 반도체 뭐 그다음에 자동차 뭐 이쪽으로만 너무 쏠려 있는 형태인데 또 한 번 이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이 갈까라는 걸 또 찾아보는 과정에서 코오롱인더를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최근에 보면 아라미드 수출이 이제 전년 대비해서 우리나라 수출 자체 아라미드 섬유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수출한 게 전년 대비 한 17%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증가 중이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아라미드 생산량의 거의 한 80%를 해외 수출하고 있는데 네. 주요 생산 기업은 코오롱인더, 효성첨단 소재, 그다음에 태광산업 정도로 이제 들 수 있고요. 이 회사들이 생산하는 양의 거의 이제 80%가 다 나간다 해외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섬유 이게 섬유인데 이게 굉장히 강철보다 한 5배 단단하고 그다음에 가볍고 이런 것들로 되게 특수 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특수 섬유를 주로 쓰는 데가 예전에는 방탄복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소방복 같이 이제 방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는 쪽으로 많이 쓰이다가 최근에는 이제 이게 산업용으로 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광 케이블에 피복을 벗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강제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이제 기존의 그 플라스틱을 좀 보강하기 위한 보강제로 들어가거나 지금 전기차 관련된 타이어를 보면 전기차에 보면 겉으로 보면 똑같은 타이어가 들어간 것 같지만 사실은 일반 내연기관과는 좀 다른 타이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타이어가 더 튼튼해야 됩니다. 전기차가 한 1.5배 정도 더 무겁기 때문에 차량 무게가 전기차용 타이어 코드에도
아라미드 섬유가 좀 들어가고 있고요.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전 세계 특히 이제 미국의 5G 뭐 이런 것들 깔리면서 광 케이블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뭐 미국 쪽으로 수출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회사들이 지금 이미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증설을 완료했고요. 지금 코오롱 인더는 이제 증설 중인데 거의 2배 정도 이제 늘리기로 지금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짓고 있고 7만 5천 톤 규모에서 지금 7만 5천 톤 규모에 곱하기 2를 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미 지금 공장을 짓지도 않았는데 짓지 않은 공장에서 생산한 양의 70%가 이미 선구매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앞으로 주가에 좀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바닥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한 1차 목표가 한 7만 원 정도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47,500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롱 인더에 대한 설명, 목표가 7만 원에 손절가 47,500원 제시하셨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하십시오. 자, 이건희 멘토는 코롱 인더를 가져오셨고 고윤기 멘토께서는 파크 시스템스입니다. 파크 시스템스 투자 포인트 좀 확인해 볼까요? 네, 파크 시스템즈는 그냥 쉽게 투자 포인트가 굉장히 쉽습니다. 실적적인 모멘텀 그리고 반도체 공정 자체가 미세화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흔히 말해서 이제 반도체 업황이 어느 정도 이제 턴 어라운드 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지금 굉장히 높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파크 시스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구용과 이제 원자 현미경을 생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된 매출력이 이제 산업용에서 70% 정도가 이제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일단 반도체와 업황이 좋지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실적이 수주 잔고가 작년 말 기준으로 지금 437억 원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1분기에도 신규 수주가 지금 500억 이상 나왔기 때문에 실적적인 모멘텀이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앞으로 반도체 그 효율 자체가 공정 자체가 미세하게 되고 한다면은 반도체를 어쨌든 검사를 해야 되고 수요를 높여야 되는 그런 구간이 이제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검사에 대한 수요가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반도체 업황 자체가 더욱더 회복이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실적적인 모멘텀이 충분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작년에 독일 계측 장비사인 이제 아큐리온을 인수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큐리온 인수 이후에 당연히 시너지 효과가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가세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는 것만큼 실적적인 모멘텀과 함께 어떤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충분하기 때문에요. 뭐 주가가 현재 수준에서 뭐 지금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지만 충분히 한 단계 더 레벨업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24만 원 제시해드리고요. 네. 손절가는 17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파크셀 시스템스 주가가 19만 2,100원인데 최고가가 19만 3,500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52주 신고가, 사상 최고가 지금 계속 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조금 더 갈 수 있는, 레벨업 될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24만 원, 손절가 17만 원 제시하셨으니까 투자에 참고하십시오.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윤기 멘토 그리고 이건희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